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동독의 국가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무척 학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2006년도 명지대 독일연구소 소장에 있을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좀 더 추가해서 오늘 현실에 이르기까지 좀 부언하려고 합니다. 동독의 국가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보통 우리 이 세계의 그 산지에 있는 국가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 국가. 이 단일 국가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단일 국가죠. 신라 통일 이후 1300년간 우리는 줄곧 단일 국가로 이어져 왔죠. 그런가 하면 연방주의, 연방 구조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국가연합, 다른 하나는 연방국가. 이렇게 나눠지죠. 오늘날 연방국가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은 미국도 하나의 연방국가입니다. 50개 주로 나눠지는 연방국가. 독일도 16개 주로 나눠지는 연방국가입니다. 스위스도 22개의 칸톤으로 이어지는 연방국가죠. 연방국가의 특징은 그 연방국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많은 조그만 혹은 중간 크기 이런 나라들이 하나로 합치면서 연방주의적인 성격을 있다 해가지고 연방국가라고 하는 거죠. 국가연합도 연방주의에 속합니다. 또 연방국가도 연방주의에 속하는 거죠. 이걸 미리 우리가 알아야 동독의 국가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직도 이런 그 연방주의에 기초한 통일이 가능하냐 하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도 이런 면에서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지는 이 좌파 정부들에 의한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런 연방주의적인 그런 그 통해서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의 허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독의 국가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주의,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역사적인 관점을 설명하면은 1980년 10월 12일 북한은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연방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그때는 북한이 굉장히 자신을 갖고 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1980년 5월달 광주 사태가 있었어요. 이 광주 사태를 통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남쪽으로 침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6차 당대회에서 고려 연방주의를 제청하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10년 후에 1990년이 되면서 무슨 사태가 일어났어요? 소련이 망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가 새로운 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북한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겁을 먹었다고. 그래 적극적인 연방주의에서 느슨한 단계로 연방주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를 내 가지고
남북한이 이 총리들 회담을 통해서 뭐가 합의되죠? 남북한 화해, 불가침, 뭐 이런 것이 그 하나의 1991년 12월 달로 그 종말을 가하였죠. 일종의 우리 남북한의 기본 합의서예요. 그 기본 합의서에 우리가 북한을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자기들의 수호를 위해서는 빨리 이런 뭐를 작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결국은 91년도 남북한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때 91년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연방제냐면은 일민족, 일국가, 두정부, 두제도를 부르짖었어요. 이것을 누순한 연방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 80년도 부르짖을 때는 일정한 통일기구가 서가지고 남북한 정부를 지시할 만한 그런 기구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위험하니까 거꾸로 이제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자체 체제, 자체 정부를 세우자. 그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특히 외교권, 국방권은 부여하자.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그걸 누순한 연방제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표현이 된 것은 2000년, 바로 10년 후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문 2조에 나오는, 2항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 한국의 국가연합제가 뭔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을 통해서 어떤 통일의 가능성이 없을까 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꿈이라 할까요? 환상이라 할까요? 아직도 이 분야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고 아직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 80년도 부르일 때는 높은 단계 연방제죠. 근데 이제는 낮은 단계 연방제, 자기들도 체제를 수호하려니까. 그러면서 동구권에 무너진 걸 보면서 자기들이 수호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국제법상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단계를 우리는 국가연합 단계예요. 근데 그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연합과 연방국가도 다 연방주의 한 통 속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연합과 비슷한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독일의 케이스인데요. 과거 동서독이 분리되고 1950년 후반부터 동독이 자꾸 밀리니까 당시 울브리히트 그 수상이 서독에 대해서 국가연합화를 제청을 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국가연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당시 아데나와 총리는 너희들이 우리 서독과 국가연합을 하려면은 너희들 내부에서 자유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서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냥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 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는 서로가 맞지 않으니까 국가연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독에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깊은 면에서 이데올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연합이 불가능한 거예요.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질 때 한해서만 국가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북한이 국가연합이 이루어지겠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남북한의 대립이 얼마나 국심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체제가 다른 나라가 국가연합 형식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독일이 통일되고 콜이 십개조약을 발표했을 때 또 동독이 무엇을 주장했냐 하면은 우리도 국가연합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독 너희들이 우리와 국가연합을 하려면은 너희들 내부에서 자유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국가연합이 가능하다. 즉,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울 수 있냐면, 국가연합은 같은 체제를 가진 국가들 간에 있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체제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는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것이 바로 국가연합, 동독의 국가연합과 비슷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북한은 자기들 체제 유지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꼭 동독의 국가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가연합은 같은 정치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EU의 연합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지금 EU는 27개국으로 형성되어 있죠. 근데 국가연합은 다 하나로 뭉쳐 있으면서도 각자 자기들 국가는 하나의 주권국가예요. 주권국가. 그러니까 국가연합은 주권국가와의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연합을 보면 다 같은 정치, 경제 체제가 됐을 때 가능한 거죠. 통권이 무너지고 유럽연합에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시일이 걸렸어요. 2004년도, 90년에 통일이 됐으니까 14년 후인 2004년도에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이 유럽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적 체제 합격을 했는가? 그 시험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 2007년도에는 조금 2년 늦지만 불가리아하고 루마니아가 또 들어와가. 그래서 이렇게 명실공히 같은 체제와 같은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들끼리 지금 국가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유럽연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럽연합을 거쳐서 연방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는 13개국의 국가연합이 있었어요. 동쪽에서. 그러다가 50국으로 미합중국이 됐죠. 근데 여기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EU 연합이 앞으로 하나의 한 통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 합중국이 될 때, 이 안에서는 대통령도 하나고, 총리도 하나고, 국회도 하나고, 이렇게 될 때는 유럽 합중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미국처럼 EU의 연합이 과연 그렇게 될 건가 하는 것은 요원한 장래의 일이고, 전 하나의 꿈이라고도 봅니다.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EU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큰 성과를 얻었어요. 근데 EU가 될 수 있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런 상태에서 오늘날 EU가 그래도 EU까지 되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좀 보고, 무엇보다도 유럽이 EU라는 한 덩어리에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유럽에서의 전쟁을 갖다가 막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연합을 통해서 연방국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연방국가로 됐다가 국가연합으로 낮을 수 있어요.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남쪽은 우리 국가연합 하자. 북쪽은 우리 그거 안 하겠다. 지금까지 유지한 미국 합중국으로 남자. 그런 옥신각신 끝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기존에 여러 통일국가들을 보면은 통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비에트남은 북비에트남식, 예멘은 북예멘식, 독일은 서독식. 한 체제하에서 통일됐다는 거예요. 상이한 체제 간의 어떤 국가연합? That is nonsense.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연합제다, 국가연합이다, 이런 통일론을 아직도 제기하고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서독이 통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식의 통일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유엔과의 관계, 한미동맹, 또 우리의 인권, 또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사상, 이런 것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북한 체제에 변화가 있고 북한도 자유선거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리에 의한 자유선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발 이제부터는 남북한 간의 어떤 연방제다, 뭐 낮은 단계 연방제다, 이것은 하나의 허실에 불과하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